형님과 헤어진 후 기준 씨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딸아 입맛에 맞는 걸로 아이스크림을 신중하게도 고릅니다. 우리 민소. 민소하고 와이프가 자꾸 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좀 시키라고 좀 갖다 주려고요. 좋아해요? 예, 아직은 좋아해요, 민소가. 그냥 집에 오면 올 때마다 한 번씩 좀 사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먹을 거, 예, 좋아하는 거. 뭐 애들이 큰 거에 뭐 좋다고 하겠어요. 멋있어요. 대천 시내에 나와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야, 민소야. 며칠 만의 걸음인데 기준 씨의 시선은 딱 한 곳에만 가 박힙니다. 바로 석 달 전 태어난 막내딸 미나. 누가 아이스크림 먹으랬어? 아내가 섬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미나 때문이랍니다. 아빠 어디 다녀? 나 몰라. 아빠 어디 다녀? 저 엄마도 그런가, 간만에 따는 게 어설프다, 미나야. 미나야. 너 웃었어? 응? 빨리 보여. 미나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나와 있는데 무슨 뭐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뇌 쪽에서.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인자가 많아서 제가 다 봤나. 어쨌든 뭐 자식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건 또 부모겠죠, 그죠? 그게 다 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 죄 많은 아빠 때문에 몹쓸 병에 걸린 것만 같아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준 씨. 아내를 만나고 딸 민소를 가지면서 손을 씻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나조차고 가족들 고생을 시킨 건 아닌지 때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민소야 샤워에다가 씌우시잖아. 썼습니다는 민소야 여기 아낄 옛날 별명이 악어였대요. 그러니까 이름 이렇게 대보다 악어 하면 유명했지 알지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선후배, 그러니까 같은 생활을 했던 선후배가 아닌데도 그냥 알더라고요.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만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게 될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좀 만나다가 헤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필이 되어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기준 씨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한 번 해주지 않았어? 다음 날 이른 아침 형님! 기준 씨가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면 되는데? 네, 한 마리요. 형님, 이거? 진짜로? 형님, 감사합니다. 저 와이프한테 형님에게 꼭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들어가. 예. 네. 저 형님, 너무 먹고 싶어요, 했더니. 왜, 그래도. 와이프가 동호회장님도 회를 좋아합니다 했더니 제주시에도 좋습니다. 이 파우스랑 가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농어를 잡았다며 새벽부터 기별을 해준 동네 형님. 덕분에 기준 씨가 점수 좀 따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를 틈타 기준 씨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예전에 횟집을 할 때
주방장한테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솜씨로 아내가 좋아하는 초밥을 만들어 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와이프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와이프는 죽어주시라고 당신하고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하는데 왜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고 싶으신데요? 응? 더 잘해주고 싶어서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생활로서 지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저기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나서 다시 한 번 다 살아보고 싶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일단 빨리 와. 동신구에서 내가 초밥 만들어놨어. 어? 야, 농어요. 자연산 농어. 너 6월 농어는 저기 문장고 넣고 먹는다고 그랬어. 사랑해, 빨리 와. 사랑해. 뭘 집어치워. 사랑해, 빨리 와. 빨리 와.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어쩌다 한 번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와. 아내는 매일 혼자서 씨름을 할 테지요. 바빠. 아빠가 바쁘다, 누나야. 그런데 장에서 돌아온 아내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하나 먹어라. 먹는 거 뭐하게. 아유, 진짜. 웃으려고. 진짜로 좋아하는데 이가 현찮.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곧바로 섬에 들어가야 하는 남편이 야속해서일까요? 좀 쉬지. 좀 드시지. 다 연락한 것 같아. 고맙다, 이러. 어? 고맙다, 맞냐? 맛있어. 고맙다고 그러지. 가끔 해줘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자기가 뭐 술 먹고 늦게 왔다는 것든가 좀 찔릴 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막 요리해요. 그래가지고 주고 해요. 그 맛있어요. 맛있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그러지. 아빠는 요리하는 사람, 엄마는 쉬는 사람. 자기는 공주. 우리 딸. 집 떠나는 남편 마음 편하라고 아내는 또 웃어줍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거 사실 좀 하자. 섬에 들어가기 전 고대도의장 기준 씨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문한 농약을 가져다 달라는 동네 어르신의 심부름. 이건 가격은 어떻게? 이건 다. 저 외상 오셨어요? 아, 맞아. 아까 예상한다 했어. 네. 현직 씨 해놔. 나 여기 앞에서 갔다 올게. 나 영상 갔다 올게. 저기 이장 일이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하려는 의지 있으면은 할 일 많더라고요. 네? 나 표 끊을 시간 되겠쇼? 시간. 막히다? 가시려나? 서둘러 일을 보는데도 매번 아슬아슬하게 배에 오릅니다. 하루 비워놓은 사이에 섬에 별일은 없을지 기준 씨는 짐을 풀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 나와요? 예? 거기 전물을. 전문을? 네. 어떻게 그걸 또 껴? 아니, 급한 일을 마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찾는 분이지만 사실 기준 씨에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아들!
아들이라고. 아이고, 아들이 해주면 좋지. 좋지 않겠어요? 예? 누가 먹었네. 평생을 쉼없이 고단하게 살아오신 어머니. 엇나가는 자식이 미울 법도 한데 남들이 모두 아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어머닌 아들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험하게 살게 된 게 다 못난 어미의 탓인 것만 같아서지요. 어려서 언체 가난하게 살아서 뭐 같은 거 안 대주고 학비 같은 것도 못 대주고 그렇게 지가 벌어서 학교 간다고 안 다녀서 없는데 자꾸 달라고도 못한 게 지가 벌어서 학교 간다고. 그러다 뭔지 그냥 돌아다녔지 또. 그래서 시방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장가들하고 사는 게 이제 마음 잡고 이러지. 중대 일본다고 자고. 아, 중대 사람들 좋다고 겁나. 할머니들은 막. 자연만 보면 좋아지고 하다. 너희네들 뭐 다 해다 주고, 심부름 해주고, 다 뭐 해준 게, 너희네들이 좋다고 해, 맨날.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빠가 된 후 기준 씨는 어머니에게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집안 애들은, 자식들은 때 되면, 철이 되면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시고 보내드리고 뭐 흔히 뭐 많이 자주 타국에서 자주 간다는 중국이든 태국이든 이런 데도 가시고 간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어머니랑 아버지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갔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웬만한 교도소는 다 부시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후회스럽고. 아들 따라 죄인이 돼버린 어머니는 늘 숨을 죽인 채 가슴만 쳤을 테지요. 누가 그 세월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동네 일을 보느라 끼니를 놓친 기준 씨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틈없이 꽉 채워진 상 위로 기준 씨의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짬뽕 아니에요? 뭐, 큰일한 게 중내 일본이고, 겁나게, 어렵잖아? 맛있대? 샀대야?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가슴 철렁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양파 저것도 내가 주었더니 다 먹고 먹으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준 씨는 아들로, 이장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아니, 뭐다 고장 나갖고. 물 뭐다. 고대도에 또 다른 해가 떠오릅니다. 바다에서 밤을 지새운 어선들도 항구로 돌아오고 부지런한 섬사람들처럼 고대도 이장 기준 씨도 새벽같이 바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을을 위한 일이 아니라 기준 씨 개인을 위한 출항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이장님만 해도 먹고 못 사니까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일거리가 있어요. 생업을 위한 일거리니까. 기준 씨는 지난해 가을 미역과 다시마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잠수복까지 챙겨 입는 기준 씨.
좀 있으려나요? 어디 신경 안 쓰려나? 숨겨놨겠지 뭐. 아, 덥다. 한증만. 기준 씨는 일부러 다시마 포자주를 바닷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답니다. 바닷속으로 내려가 보는데 다행히 다시마는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올가을 전복 양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마를 바닥에 가까이 붙여두면 전복의 다른 먹이들도 생겨난다고 하는군요. 쉽고? 모기용으로는 성공했죠. 그냥 그치도 않네. 안 자랄 줄 알았잖아, 여기서. 네? 그냥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모기용으로 생각했던 거니까. 함께 일하는 형님이 해삼 라면을 준비하셨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섬에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진짜 맞지? 네? 이제 안 했으면 뭐 했을라나? 행복이지, 행복. 예? 아, 남 눈치 안 보고, 그땐 특별하게 하려면 남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남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예?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참 꿀맛 같은 시간들입니다. 기준 씨가 오랜만에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집에 계셔? 고생 많지? 그래서? 밖에서 고생 많지? 뭔가 좀 좋은 뭔가 있으면 애기 그래. 같은 조직에 몸을 담았던 후배. 기준 씨처럼 새 삶을 시작한 동생이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 새끼들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바꾸라고 성질을 냈다니까. 다른 건 해가지고 왔지만 손해 같아. 이게 손해 같아. 한 발 앞서 똑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에게 후배는 세상살이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형님처럼 어떤 이런 부분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눈에 생장경 끼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애로사항도 많지만 형님이 나름대로 그 부분 하나하나씩 또 밟아서 또 해치고 가시니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귀감도 되고 보기 좋죠. 전화를 끊어야 지금 당장 가든 이번에 3번째까지 했다는데 4번째까지 하고 예전의 과오를 딛고 일어서려면 남들보다 몇 배는 힘들고 유혹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기에 기준 씨는 지나온 경험들을 꺼내 보이면서 아우를 다독입니다. 뭔가 하고자 데 있어서 희망을 갖고 살다 보면 그 기회는 꼭 올 것이라는 거 그런 얘기는 해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좀 힘들었었어요. 후배들이 나와 같은 마음도 좀 사라졌으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향한 속죄의 길이라고 기준 씨는 생각합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안다면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겪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내 어떤 사죄 드리고 싶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도소도 갔다 왔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상 살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기억에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무수한 길을 돌고 돌아서 기준 씨는 오늘 이 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젊으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걷고 뛰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주 딱 맞는 어떤 일 같아요, 저한테. 그 첫 번째 장은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한 꿈으로 채워나갈 겁니다.